그동안 너무 바빠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저희가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공공 프로젝트는 대부분 연말에 종료가 되도록 설계를 많이 합니다. 예산이 다음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연말에 끝나도록 설계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연말에 프로젝트를 끝내는 상황이 돼서 대부분 이제 지금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하느라 좀 되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원래는 계획상은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 마무리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른 PNP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 이 공공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절차, 그러니까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 절차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하도급 사전 승인 제도라는 건데요. 이 하도급 사전 승인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말이 돼서 사업이 끝나고 내년이 한 이제 열흘도 안 남았는데요. 내년이면은 이제 연초에는 유지보수 사업 같은 SM 사업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제 스타트를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 한 3월, 4월쯤 되면 이제 SI성 사업들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안서를 작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미 SM 사업 같은 경우 제안이 끝나서 착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이 하도급 사전 승인에 대해 진행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 하도급 사전 승인 제도는 그 예전에 되게 불공정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어떤 사업을 수주해서 한 그 원래 원 업체가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인력이 필요하거나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어떤 업무에 대해서 밑에 업체한테 도급을 주게 되죠. 그 도급을 주게 되는데 그 도급을 받은 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한테 일정 부분의 금액을 떼고 다시 도급을 줍니다. 그다음에 또 그 업체는 또 다시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을 떼고 그 밑에 업체한테 또 도급을 주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하러 들어온 업체는 100을 받아야 하는데 한 60을 받거나 70을 받거나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떨어지는 정도로 가격이 다운이 돼서 들어오게 돼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업체가 무리한 이제 어떤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 하도급 계약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입니다. 이 하도급 계약에 대한 사전 승인은 이게 굉장히 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본 사업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됐던 프로세스인데, 이게 제가 이제 사업 관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09년도였는데, 제안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업체랑 하도급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얘네는 어떤 업무를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이 제안서에 다 포함이 됐었어요. 그래서 A사랑 컨소시엄을 맺고 하고 B사랑 C사랑은 하도급 계약을 해서 A라는 업무, B라는 업무를 이 업체한테 줘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도급에 대한 그 계획을 제안서에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A라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를 했어요. 수주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제안에 대한 효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업 수주하고 나서 계약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는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무슨 그 제약사항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제약사항을 이제 좀 만들어 주는 것들이 좀 점차 보완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는 그 하도급 계획서라는 거를 제출하게 되었어요. 근래에는. 그래서
이 하도급 계획서에는 어떠한 업체랑 얼마의 계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단순하게 이제 물품 구매하는 부분은 어떤 것일 거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구매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작성해서 넣는 부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생기겠는데, 이러한 절차나 이제 변경된 제도, 그러니까 변경된 것보다는 근래의 제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안서에만 집어넣고 입찰할 계약이 다 끝나서 계약이 다 진행이 돼서 사업이 스타트를 하는 시점부터 하도급 승인이 하도급 계약에 대한 승인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이게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근래에는 어떻게 되냐, 저희가 사업 입찰을 할 때, 그러니까 입찰이라 하면은 제안서를 제출할 때죠. 제안서를 제출할 때 첨부 서류로 해서 그 하도급 계약서라는 걸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업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거고, 하도급을 안 받아도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뭐 단순 구매 물품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 단순 구매 물품은 이렇게 살 거고 이건 이렇게 살 거다, 하도급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들을 계획서를 집어넣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제안을 할 때 검토를 해서 이게 뭐 적정하다, 부적정하다라는 것들을 판단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그때 제안 심사를 할 때 보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말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뭐냐면, 경쟁사가 붙었는데 뭐 경쟁사 쪽에서 뭐 경쟁사가 떨어졌는데 뭐 우리 하도급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다라든가 뭐 문제가 있다라고 뭐 이의를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이 수주를 했던 사항이 갑자기 뭐 탈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심사를 하나 안 하는 모르겠으나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수주를 했어요. 수주를 해가지고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고, 그래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 이후에 기술협상을 하면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역시 이제 이 하도급 계획서가 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똑같이 집어넣죠. 입찰할 때랑 거의 똑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획할 때, 그러니까 입찰할 때와 계약을 할 때가 동일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애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구나, 아니면은 뭐 바뀌었다고 하면 이거를 명백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뭐 무슨 문서들이 따라 들어가야 되겠죠. 뭐 업체가 도산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업체에서 뭐 못한다고 했다거나 뭐 그러면은 뭐 확약서 같은 거를 집어 넣어서 이 업체가 이 업체로 바뀐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그 부정 제안 뭐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제안에서 뭐 수주했던 게 이제 다시 탈락이 돼서 다시 이제 어떤 제안 평가를 다시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업체는 이제 뭐 부정당 업체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게 되고요. 뭐 그러한 식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안의 어떤 그 사항들이 그대로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이 체결이 되죠. 그럼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최대한 빨리 하도급 계약에 대한 사전 승인 요청을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보통 공문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왜 빨리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착수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물론 물리적으로 뭐 사업장을 뭐 새로 꾸리거나 뭐 이런 일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이 하도급에 대해서 가장 빨리 수행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착수계가 보통 이제 사업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착수계 같은 경우는 뭐 착수계를 쓰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안에 포함된 사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계획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다 분산해서 작성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하도급에 대한 사전 승인에 대한 부분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계약상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이거를 최대한 빨리 해주지 않으면 하도급 업체의 인력들을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착수를 하는 시점에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주관기관의 담당자하고 최대한 협의를 많이 사전에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계약이 되기 전에 기술협상 기간에라도 담당자하고 최대한 이 업체하고 이 업체가 들어올 건데 그 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들까지 그 기간 안에 최대한 준비하셔가지고 바로 계약이 되면 하도급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